저 오늘은 양도소득세 두 번째 시간 앞에서 설명드린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중에서 취득세하고 상대방 양도소득세,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물어보겠죠. 양쪽 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들어갑니다. 먼저 양도행위의 매매나 공매나 수용은 특징이 뭐예요? 부동산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대가를 전부 다 금전으로 받고, 대가를 금전으로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행위가 매매, 공매, 수용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물론 경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매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매도자. 그러면 매수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도자는 이와 같은 부동산 주택 취득가격 9억짜리 이거 9억 주고 갑이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던 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때 갑의 부동산이 을한테 이전할 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전했다면 갑은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 그런데 을로부터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을은 대가를 지급하는데 10억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을은 이 주택을 10억에 취득한 거고 갑은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매도자 누구죠? 갑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을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죠?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볼까요? 갑은 부동산을 팔았어요. 얼마 주고 취득했죠? 9억 주고 취득한 주택을 10억에 팔았다. 그래서 갑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원초적으로 요거만 가지고 한다면 9억에 취득한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이, 양도 차이 또는 양도소득 얼마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물론 이것이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도 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파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매수자 두고 을은요 주택을 취득했어요. 얼마? 10억 주고 취득했어요. 이때 취득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고 을은 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죠. 물론 을도요.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이제 공부했잖아요. 앞에서 이 주택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 3주택 4주택이냐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느냐 그것이 아닌 지역에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다르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9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10억 받고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 양도소득이 1억이 발생했으니까 갑은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을은 단순히 10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행위 중에 두 번째 등기 대상 자산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자, 갑하고 을이요. 갑하고 을이 갑은요. 갑은 이렇게 요 주택을 옛날에 9억 주고 취득했어요. 근데 이렇게 넘겨줄 때 교환 가격이라는 얘기는 감정평가 등을 했더니 교환할 때 당시 10억짜리다 이거죠. 시중 가격 등을 반영을 해서 10억으로 계산을 해서 갑의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여기서 생각합니다. 갑은 이 부동산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가를 하나도 안 받았으면 증여예요. 증여는
증여자는 세금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세금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넘겨주고 을로부터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가 부동산이에요. 이것도 을도 옛날에 이 상가 부동산을 8억 주고 취득했는데 지금 넘겨줄 때 당시 10억이야. 그래서 요 부동산과 요 부동산을 소유권 뭐 해줍니까? 이전합니다. 이거 교환, 등기 대상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볼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 이 부동산 주택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주택은 뭐합니까? 양도 파는 거죠. 왜? 주택을 주고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증여인데 상가를 받았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은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죠? 상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그래서 갑은 주택에 대해서 파는 거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갑은 상가 부동산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 을도요 똑같아. 을은요, 자, 주택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 취득세 되고, 그리고 상가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줬다면 증여가 되겠지만 위에 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가 부동산은 파는 걸로 본다. 양도. 그래서 갑과 을이 양쪽 다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부담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1번 주택 있죠. 주택을 넘겨주고 뭐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얼마 주고 9억 주고 취득한 걸 10억에 팔았다. 그래서 매매 차이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또 갑은 상가부동산이죠. 2번 상가부동산을 취득했어요. 10억 주고. 그래서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그래서 갑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상가의 취득세. 그럼 역시 을도 똑같아요. 자, 을도 보면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했으니까 10억짜리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부담을 하고, 그리고 상가는 8억 주고 취득한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상가에 대해서 양도 차이 2억이 발생했죠.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할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도 매매로 다 인정을 해줘.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양쪽 다 등기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환을 하는 것도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위자료 지급이 있어요. 위자료는 종류가 많아요.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하면서 위자료 주는 것도 위자료고, 이혼하면서 다른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위로금 주는 것도 위자료고, 그죠? 또 대물변제도 같은 말이에요. 위자료는 줘야 될 채무인데, 그죠? 부동산으로 줬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물변제 보실까요? 자, 을은요, 누구한테? 갑한테. 갑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을은 갑한테 위자료 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럼 얘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금전이 아니라 뭘로? 위자료 대신에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그래서 갑은 상가부동산, 이 상가부동산을 위자료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가 대물변제. 갑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줘야 될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없어지고 위자료 안 갚아도 되죠. 이걸로 갚았으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률로는 갑은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왜? 아니, 갑은 부동산을 을한테 줘서 없어지나 부동산을 상가를 팔아서 없어지나 똑같죠. 그래서 갑은 부동산을 타인한테 팔고 그 돈 받아갖고 을한테 위자료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석을. 그래서 갑은요, 위자료로 부동산 준 것은 뭐다? 양도 팔았다. 왜? 갚아야 될 채무 대신에 부동산을 준 거니까 대가를 받았다 이 얘기고, 을은요,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매매야. 그래서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매매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갑은요. 요 상가 부동산을 넘겨줬죠. 을한테 그냥 준 게 아니라 위자료 줘야 되는데 대신 갚았으니까 양도 팔았다. 그래서 갑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갑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옛날 이 상가 취득 가격이 얼마고 넘겨줄 때 가격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요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그냥 단순히 매매로 취득한 거야. 그래서 뭐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물변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채권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왔으니까 갑은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되고 을은 받을 사람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만기에 가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변제할 날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을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돈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승낙했어요.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금전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부동산으로 변제 갚았다. 이게 채무변제 즉 대물변제라고 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권리분석. 갑은요 부동산 없어졌고 채무 소멸됐어요. 갚았으니까 그 얘기는 갑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을한테 채무를 갚았다. 결과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역시 갑은 부동산을 파는 거고 을은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 상가 부동산을 뭘로 본다? 팔았다. 따라서 갑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고 을은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만 부담하면 돼. 그래서 위자료 줘야 되는데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걸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하고 양도행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이에요. 여러분 재산 분할이 뭡니까? 자, 혼이 난 이후에 형성 모은 재산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남편 앞으로 등기됐던 그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등기가 됐던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럼 살면서는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럼 서류상 난남이 되죠. 그러면 자기 거 모아뒀던 거 자기가 가져가죠. 그걸 달라고 하는 걸 재산분할 청구하면 줘야 돼요. 그때 몇 프로를 줘야 되느냐? 그건 둘이 합의해서 나눠 가지면 되고 아니면 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재산 분할할 수도 있죠. 법원의 판결로 재산 분할을 하든 협의에 의해서 재산 분할을 하든 중요한 건 재산을 나눠 갖는 재산 분할은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하면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달라. 이게 재산 분할 청구죠. 그럼 보실래요? 거주자가 있고 거주자의 전 배우자, 이혼했으니까 남남이니까 배우자, 전 배우자.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내 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혼했으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갑은 부동산을 등기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이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해달래. 그럼 협의해서 다 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반만 주든 10%만 주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얼마를 주든 매매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이 혼인하고 나서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이 상가 부동산 아예 전체를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줬다고 가정해봐요. 다 주던 일부가 되던 간에 재산 분할로 그 부분만큼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면 갑은 뭐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요
자기 거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걔 거 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됐던 공동재산을 나눈 거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 넘겨줬어도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팔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세금이 1도 없다는 얘기. 세금이 없어요. 그럼 누구는 전 배우자 을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받았죠. 내 부동산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 내는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특례세를 공부했죠. 원래부터 내 건데 내 앞으로 등기한다고 그래서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기에 대한 거 일부분만 내라 그래서 특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재산 분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했기 때문에 갑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세금 부담이 1도 없어요. 양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죠? 을이죠. 을의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 내 거 가져왔어.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는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데 증이 아니에요. 증이 아니고 따라서 취득세를 내는데 원래 공유물 분할은 취득세가 2.3%예요. 2.3. 근데 2% 빼고 특례세율 0.3만 내라. 왜? 등기에 대한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은 뭐가 아니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 주로 물어보죠.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 아닌다. 그죠?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공부한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라고 했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이와 같은 상가부동산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근데 이전해 줄 때 등기소에 법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어놓냐. 갑은요 이 부동산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할 때 자 위자료 대신 줍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이건 대물변제야. 위자료는 갚아야 될 채무인데 그거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은 뭘로 본다? 이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 을은 돈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받았으니까 그냥 부동산 받은 거에 대해서 단순히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 위자료 준 거 부동산으로 준 건 이 상가부동산을 갑이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갑은 이 상가부동산을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리고 지급해야 될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담하고 하면 되고 을은 그냥 단순히 매매로 그냥 취득한 거야.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매매로 보는 거예요. 결론은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로 본다. 이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는 게. 그런데 갑이 부동산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 이렇게 적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을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다 넘겨줬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파는 거 아니에요. 을이요. 원래 을 건데 자기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을은 내 거 내가 가져온 거니까 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데 형식상 소유권 등기에 대한 취득세 절반만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왔으니까 취득세 내긴 내는데 등기에 대한 취득세 절반, 그래서 특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표준세율이 원래 공유물 분할은 2.3이에요. 2.3 취득세가. 근데 2% 빼니까 0.3%만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죠. 이렇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 등기 신청서에 위자료라고 적느냐 재산 분할이라고 적느냐 요 기재하는 원인에 따라서 양도로 볼 수도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요 홍보자료 책자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전자책자로 전자책자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 주는 건 사실은 매매한 게 아닌데 사고 파는 게 아닌데 등기 원인을 위자료라고 적었다면 재산 분할이 아니라 대물 변제이기 때문에 대물 변제는 법의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으니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더라도 등기 신청서에는 뭐라고 적어라? 재산 분할로 적어라. 그래야 세금 부담이 없다. 이런 걸 홍보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행위 중에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지급 대물 변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또 하나 보시면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게 부담부 증여죠. 그럼 보실래요?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는데 증여자는 이 상가부동산 옛날에 8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리고 감정가격이 증여할 때 감정가액이 1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출받은 채무가 얼마 4억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즉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조건부 증여죠. 갑이 갚아야 될 채무 얼마 4억 있죠. 이것을 누가 을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다시 부담부 증여의 뜻이 뭐예요? 증여자의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인 을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그럼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딱 나오면 기본이 뭐냐? 채무 부분 있죠. 얼마? 4억은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은요. 이 채무는 갚을 거야. 공짜로 받았으면 증여해. 근데 채무는 갚을 거니까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4억 부분은 증여가 아니니까 빼라. 그럼 4억은 뭘로 보느냐? 유상, 매매 거래로 보겠다 이겁니다. 얘도 똑같아요. 증여자 값도. 상가 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그중에 채무 얼마 4억은 갑이 갚아야 되는데 을이 대신 갚기로 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없어지고 부동산이 없어졌다? 그럼 그게 대물 변제지. 그죠? 그래서 4억은 뭘로 본다? 매매 거래로 본다. 그래서 누구? 갑,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죠. 채무 얼마? 4억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 행위로 본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받는 사람 수증자, 을은 전체 재산 얼마? 10억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부담하고 증여세도 부담해야 되는데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이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10억을 다 취득세 세율이 똑같으냐? 원인별로 달라요. 10억짜리 부동산 중에 채무 4억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했다. 그래서 유상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매매에 대한 세율 4%를 적용하는 거고 10억 중에서 4억을 뺀 6억은 증여받았으니까 증여, 무상,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3.5% 이렇게 세율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항상 기억할 것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있죠. 이 채무 부분은 매매 거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 거래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